논어 149페이지 이정편 17장 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호 이단 사해야이라고 해가지고 이단에 몰두하는 것은 해롭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단이 송대 유학자들은 유학과 다른 불가나 도가 쪽에 이런 다른 사상들을 이단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그런 불가와 도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치우치고 특수한 길을 걸어가지고 외골수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대 유학자들의 관점하고 남해근 선생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17장 들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공자제자 자로를 가리키는 자로 이름입니다. 유야, 회, 여지지호. 회는 가르칠 회자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겠다. 여지지호. 여기 계집 여자는 이제 앞에 삼수변이 있는 너 여자와 같은 뜻입니다. 너라는 뜻이죠. 너는 지지호, 아느냐. 여기서 지자는 어조사로 봐도 되고 제명사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느냐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조사로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지 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부지 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시지야,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유는 자로의 이름인 중유를 가리킵니다. 회자 다음에는 쉼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회는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지지호는 너는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사람은 누구나 소박해야 합니다. 특히 주관 책임자 되는 사람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르는 일을 굳이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척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요 몇십 년 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많은 학문 분야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애써 아는 척하는 풍조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여 한 부문의 업무 주관자가 된 사람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내가 몰라서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고 큰 원칙만 나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애써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은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로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미안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최고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어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의 최고 원칙이자 온 세계에 통용되는 국제적인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 이 일에 대해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체면을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예의이며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인데 특히 민간 외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는 척하여 예의를 잃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위정의 대원칙이며 다음 문장의 기세가 한번 바뀌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자장학 간로 자왈 자장이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간자는 이제 구할 간자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녹은 녹봉이겠죠. 다문거리 신은기어 적 과우. 다문 많이 듣고 거리는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것, 보류하는 것을 거리라고 합니다. 많이 듣고 거리하여 신은기어 신중히 그 나머지를 말한다면 적 과우. 우는 허물 자입니다. 과실 허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자는 모자랄 과자입니다. 적을 과자죠.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다견 골태 많이 듣고 골태 여기서 거리와면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것, 그래서 결정하기 힘든 것 이런 것을 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류해 두고 신행기여 그 나머지를 신중히 실행한다면 행한다면 즉 과회 회자는 후회할 회자죠. 그렇게 신중히 행한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은과우 말에 허물이 적고 행과회 행에 후회가 적으면 녹제기중이 녹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자장은 공자의 학생으로 성은 전손, 이름은 사이면 공자보다 48세 아래인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공자를 찾아온 목적은 간록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간록이라 할까요? 바로 생계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봉과 녹은 서로 달랐습니다. 봉은 오늘날의 월급에 해당되며 우리가 말하는 봉급이겠죠. 녹은 식량대급이었습니다. 노비는 영속적인 것이어서 과거에는 녹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간은 곧 벼슬을 구하다, 간절히 바라다, 복록을 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간록은 어떻게 하면 노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이 인을 배우고 의를 배우기를 바랐는데 자장이라는 학생은 아마도 지원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밥 먹고 살 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인 간록의 두 글자만 써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공부자께서는 화를 내며 자장을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좋은 간부나 우수한 공무원이 되려면 지식이 넓고 깊어야 하니 마땅히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되 의심스러워 알지 못하는 것은 유보하라. 담은 거리 씨는 기여라고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벌은 유보하는 것으로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에게 물어보고 말을 신중히 해서 과분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나 다 아는 척하다가는 결국에 가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 창피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말을 하지 않고 과장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잘못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되 의심스럽고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옛 사람의 다음 두 구절의 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만난 수방담 일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담해야 하고 의의양가 막조심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경우에는 경솔하지 말라. 여기서 사도 만난이라고 하는데 일이 만난에는 뭐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겁니다. 만난이라고 하면 온갖 어려움, 첫 번째는 뭐 온갖 어려움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한 것, 지극히 어려운 지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뭐 막다른 지경 내지는 지극히 어려운 지경이겠죠. 그때 이르러서는 설계담자인데 용기겠죠.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수방담 대담해야 하고 밑에 의의양가 막조심인데요. 의는 마땅의 자죠. 마땅하다, 알맞다. 양가는 두 가지가 가하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 상황. 이도 되고 저도 되는 상황.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럴 때는 막 조심. 막은 뭐 하지 말라는 뜻이겠고요. 조는 거칠 조자인데 크다 뭐 대강 대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이라고 하면은 조심하지 않는 것, 세심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 두 구절의 말은 곧 많이 보되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유보해 둔다. 다경벌태라는 뜻으로 그럴 때는 특히 조심해서 처리하고 과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처세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습니다. 사람이 말에 잘못이 없고 처세에 후회가 없다면 당연히 행위에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계를 도모한다면 자기 뜻에 따라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좋으니 노리의 이치가 바로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교육 태도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장이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위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가를 묻자 공자는 그에게 사람됨의 정통적인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또 직업을 구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 기본 조건이 중요한데 공자가 말한 이 기본 조건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위정편 중에서 바른 사람으로서의 처세에 관한 부분이 되며 이제부터는 높은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오르듯 정식으로 정치 문제를 말합니다. 애공문왈 애공이 물었다. 하위적 민복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복종하겠습니까? 공자대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거직 조저왕 즉 민복 그거는 뭐 덜 것자인데 청거한다 발탁한다는 뜻입니다. 직은 직자겠죠.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바른 사람을 청거하여 조자는 둘조자인데 어긋날 착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둘조로 쓰일 때든 여기서는 둘조로 씁니다. 어디에 두다 내지는 어디에 올려놓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조저왕 여기서 모두 제자인데 저로 이런 것은 이제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지어의 합자로 저로 써가지고 그것을 뭐에 다음 동사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조왕이라고 하면은 왕은 이제 삐뚤어진 사람이겠죠. 삐뚤어진 사람에 그것을 올려놓는다.
올려놓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을 삐뚤어진 사람 위에 배치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따르고 그 왕조저직 즉 민불복 여기서는 또 반대겠죠. 삐뚤어진 사람을 첨가하여 바른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애공은 노나라의 임금인데 노나라는 공자 자신의 나라입니다. 공자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는데 임금인 애공이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하위적 민복이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복자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 함의는 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한 굴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히 반항하지 않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애공이 노나라 임금으로서 이런 문제를 물은 것은 큰 우선거리입니다. 우리의 정치 사상에서 백성을 복종시키는 것은 덕이지 힘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패도이며 도덕으로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신풍孔후라고 그래가지고 복종하는 중에도 신복부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도 거기에 따르고 복종하고 입으로도 말로도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도로 다스린다고 그러면 겉으로는 두려우니까 입으로는 복종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덕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따르게 된다고 하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따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사상에서 백성을 복종시키는 것은 덕이지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애공이 이 문제를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아주 완곡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바른 사람을 첨가하여 삐뚤어진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른다. 그 집 조저왕 즉 민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발탁한다는 뜻으로 노애공 당시의 정치적인 잘못을 겨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직은 곧은 마음으로 곧게 행동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으로 성현이나 충성스러운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조저왕에서의 조는 이것도 명이 줄조자입니다. 조와 같은 뜻으로 곧은 사람을 배치 임명하고 분별 없는 사람을 내치면 백성들은 자연히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삐뚤어진 사람을 첨가해 바른 사람들 위에 놓으면 그 왕조저직 즉 분별 없는 사람을 발탁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고 좋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인데 공자가 이 말을 노애공에게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제후나 군왕들만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너무 멍청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란 자신이 권력과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평소에 만일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완전히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자기에게 아첨할 때 아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공정하고 청렴결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수양입니다. 당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척천무우가 무삼사에게 조정에게서 누가 충신인가를 묻자 무삼사는 자기와 친한 사람은 다 충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삼사는 이제 척천무우의 조카인데 나중에 척천무우 말년에 대권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자한테 살해당했죠. 연극을 보기는 쉬워도 연극을 하기는 어렵듯이 우리가 역사를 비평하기는 쉬워도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노애공에게 대답한 말은 대단히 평범하지만 가장 평범한 도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유혹이 많겠죠. 주위에서. 그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첨하거나 내버려 주거나 하면은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꼭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주위에서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끊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고 가족이고.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개강자가 질문이 이어지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계시는 노나라의 권신으로 뒤에 노나라의 멸망이 그의 손에서 좌우되었습니다. 개강자가 물었다. 사민 경충 이권 여지하.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게 함으로써 권장한다면 여지하 어떻습니까? 즉 백성들에게 공경하고 충성하도록 권장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지 이장적경. 임은 나아갈 임자죠. 임할 임자입니다. 그리고 임지라고 하면 지는 백성들을 가르치겠죠. 백성을 대하며 장은 장중하다, 엄하다, 엄숙하다, 정중하다는 뜻인데 위험 정도 되겠죠. 위험으로 대하면 백성을 위험으로 대하면 공경할 것이고 효도 자애로서 대하면 충성할 것이며 그것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첨가하거나 동용하는 거죠. 동용하고 교불능 뒤에 자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능,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가르쳐주면 즉 권장됩니다. 그래서 착한 자를 동용하고 무능한 자들은 가르쳐주면 권장됩니다. 사민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는 것으로 위정의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데 남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개강자는 또 당시의 대단한 유행어였던 공경과 충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노자는 거짓뿐이요 거짓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노자가 인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던 인이라는 말이 헛되고 실없는 말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의라는 이름으로 그와 배치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개강자는 경충이란 두 글자를 말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경이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며 충은 일에 충실한 것이며 권은 가르쳐 이끈다는 뜻으로 오늘날 말하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공자는
개강자가 여기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모두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개강자에게 맹랑한 선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총명은 다 비슷합니다. 입으로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다시 백성들을 대할 때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중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백성들이 자연히 당신을 공경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에 대한 경례가 표면적인 동작에 불과하고 속마음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중함과 엄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하나 군중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지니면 그들도 윗사람을 자연히 공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효도와 자애로 대하면 충성할 것입니다. 효자 즉 충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면 남도 당신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하나 군중에게 자녀를 사랑하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다운 정을 주면 그들의 충성을 얻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요가 없이 남을 권하여 지도하고 교화하라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또 착한 자를 등용하고 무능한 자들은 가르쳐주면 권장됩니다. 그것은 교불능, 즉 권이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장려, 제창하는 일을 말로만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을 등용하라는 것입니다. 부하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를 싫어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은 윗사람이자 스승이 되어야 하며 부하의 연장자로서 처신해서 해야 합니다. 연장자가 된 이상 스승이 된 것이니 힘 닿는 데까지 그를 가르치면 그가 자연히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묻는 말에 대한 답과 권신이 묻는 말에 대한 답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다 위정편에 들어있으면서 연관시켜보면 문장이 또 다른 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논어 전체를 연관시켜보면 문장의 배열이 대단히 묘합니다. 특히 고대 문장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말한 몇 마디들을 연관시켜 놓은 것인데도 변화 속에 재미가 있고 구성을 대단히 중시한 한 편의 문장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 문학적 가치도 보통이 아닙니다. 호비 공자월. 여기서 호은 특정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혹자겠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자해 불이정. 자는 공자를 가르치겠죠. 여기서는 2인 7인 대명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께서는 해는 어찌 했자입니다. 어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운 서경에 이르기를 효호 유효 우형제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하여 시어 유정 정치에 베풀면은 정치에 이르도록 베풀어라. 시역 유정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해기위 위정 어찌 그것을 해야만 정치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시의 유정이 있는데요. 유정에서 유자는 이제 특별히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에서 도움을 주는 글자. 그래서 정치에 이르도록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로 떠들어대면서 이정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말마다 이치에 맞서. 그러면 왜 당신 자신은 나서서 정치를 하지 않소? 당신이 한번 해보시구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환기시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이정편을 공자의 정치 사상이라고 해석해 왔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정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정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철학으로 말하면 대원칙을 말한 것이지 결코 정치의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서경의 말을 해석하여 말했습니다. 서경에서 효도를 말하지 않았던가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부모에게 효경하고 형제, 집안사람, 친구가 의에 있게 지내면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자기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기에 나는 자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에게는 어른이라고 할 것이 없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네는 적어도 가장일세 했습니다. 이 가장의 자격 역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가장으로서의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꼭 나서서 정치에 종사해야 정치를 한다고 하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잘 경영하는 것 자체도 정치 못지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에서는 정치의 원칙을 말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무신,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부지기가야, 그 가함을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대거무예, 큰 수레에, 얘는 이제 끌채끝 얘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월자나 마찬가지로 수레에서 소나 말이 끌 수 있도록 끄는 것을 끌채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는 것과 같아서 기하의 행지제, 그것을 어떻게 행지, 그것을 가게 하겠는가, 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와 월이 없다면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 남해근 선생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그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멍에채가 없다든가 말이 끄는 작은 수레에 깔고리 거리가 없다면 그 수레를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정자로서 말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역사를 읽어보면 정치 종사자에게 늘 주의시키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백년대계입니다. 한 가지 일, 하나의 정책을 세울 때는 안목이 원대해야 합니다. 적어도 100년 혹은 수십 년 후의 변화 발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정치 원칙이었습니다. 천하에는 완전 무결한 법률이나 완전 무결한 방법이란 없습니다. 천하의 일은 반드시 변하면 그것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탁자가 오늘은 새 것이지만 10년 후에는 큰 것이 됩니다. 새 것은 반드시 큰 것이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일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10년 후의 변화 대응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소설을 보면 제갈량이 남에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모두 겁난묘계입니다. 위정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이 금낭요괴란 바로 백년대계입니다. 일이란 바로 눈앞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에 따라 발전 변화하여 그 상황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눈앞만 보고 말을 하면 말에 신의가 없게 되고 마침내 조룡모개식이 되어 버립니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얼른 바꿔버리면 끝내는 어느 것이 맞는지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사람으로서의 처세에 있어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의가 매우 중요하며 신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책임자 되는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결정을 내리고 수시로 변경하여 부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그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 이니 무신 부지기가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어서 대거무예 소거무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와 월 두 글자는 고대 수레의 멍에체입니다. 큰 수레는 소가 끄는 수레인데 얘는 이 수레에서 소의 어깨에 덮어 씌우는 중간이 불룩한 멍에체입니다. 작은 수레는 말이 끄는 수레인데 월은 이 수레에서 갈고리를 끄는 걸쇠로서 둘 다 수레의 관건이 되는 곳입니다. 공자는 사람됨이든 처세든 미정이든 말에 신의가 있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수레의 멍에체와 작은 수레의 갈고리 걸쇠 같은 것이 없다면 수레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이 위정편의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장은 조금 앞에서 말했던 공자에게 생계유지의 방법을 물은 그 학생으로 여기에서는 큰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장이 물었다. 10세 가지야. 10세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하래 손이 가지야. 나라는 하나라의 문화를 따랐으니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손이 빼거나 보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주인의 언내 손이 가지야. 주나라는 언나라 문화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빼거나 보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기혹계주자 수백세까지야. 누군가가 여기서도 혹은 혹자겠죠. 누군가가 주나라를 계승해 간다면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100세 후의 일이라도 알 수가 있다. 먼저 10세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란 무엇일까요? 서양의 관념으로 100년을 1세기로 샀는데 서양 문화는 예수 탄생의 해, 즉 대략 중국으로 보면 한나라 때입니다. 부터 기원 1년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1974년으로 20세기라고 합니다. 지금 남해근 선생이 강의를 하는 때 1974년이겠죠. 우리는 지금 이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손자와 동등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자기의 역사를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의 서양 문화는 100년을 1세기로 삼지만 과거 우리 문화에서 작은 단위로는 30년을 1세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대표 단위로서 뒤에는 추상적인 대표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1대를 1세로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세의 개념이 바뀌어 통상 10세라고 하여 긴 세월을 나타냈습니다. 당대 이후로 이 땅에 불학이 들어와 또 3세의 설이 있게 되었는데 3세란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합니다. 수천만 년 전도 과거이고 1초 전도 과거입니다. 현재는 바로 현재이며 미래란 1초 후도 미래며 수천만 년 이후도 미래가 됩니다. 이를 3세라 하는데 불학에서 나온 명칭이고 유학에서는 이를 10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세는 천년 이후의 장래 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장은 공자에게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할지 미리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하은주 3세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공자는 은나라의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라 문화가 변천하여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하나라의 원래 문화는 어떤 것은 소멸되고 어떤 것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었든 발전되었든 결국은 그 전 역사의 발자취에서 온 것이며 변천되어야 하는 것은 변천하기 마련입니다. 은나라 이후는 주나라이므로 주나라의 문화는 또 은나라로부터 점점 변천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통 문화를 말하는데 이른바 전통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의 계통 속에서 점점 변천하여 온 것이지 단단히 굳어진 채로 원래의 모습이 보존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나라는 은나라의 즉 은나라의 문화가 변천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나라의 문화를 통해 그전 원조인 은나라 문화의 장단점과 변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나라를 계승해 간다면 기혹계주자의 뜻을 봅시다. 공자는 동주시대의 사람으로 이 말의 뜻은 주나라의 문화가 변천하는 가운데 개선되어 간다면 다음 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는 물론이고 수천만 년 후에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결코 종교적으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며 또 미리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해 공자는 사람들이 지혜에 의지하여 역사를 많이 읽음으로써 과거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의 궤적을 따라가면 과거를 알 수 있으며 같은 법칙을 이용하여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원고의 지심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역사의 변천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 다 점차 변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의 변천사를 보면 앞으로의 역사, 미래 시대가 어떠할 것인지를 거의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단락은 미정의 도리를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데 각 편마다 하나의 결론이 있지만 이 편의 결론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기비 재지 천량. 기비 그 귀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조상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 귀신도 아닌데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견이불이 무용량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왜 이 두 마디의 말로 위정편의 결론을 삼았을까요? 왜 귀신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문화는 효도를 중시하고 조상을 공경하므로 귀신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귀신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마귀가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자기 조상의 귀신에게 절해야 할까요? 다른 조상의 귀신에게 절해야 할까요? 이 말의 숨은 뜻은 아주 묘하고 유머가 담겨 있으며 또 심오합니다. 남의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으로 어디서부터 말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의 문화는
충을 숭상했고 은나라의 문화는 지를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나라는 비심도 숭상했는데 그 당시의 사회기품은 사람마다 정성스럽고 진실했습니다. 미신의 요소도 많았습니다. 주나라는 문을 숭상하여 비로소 인문문화를 성립시켰습니다. 공자가 숭배한 것은 인문문화로서 이것은 상고 역사문화의 변천에서 유명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여기에서 비신을 언급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견이불이 무용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 인, 용이 없으면 정치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은 정치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보고서도 행하지 않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할 방법이 없다면서 미루고 감히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서 마땅한 도리를 알기는 하지만 인내할 수는 없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기호품의 나쁜 점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것이 마땅한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는 늘 담배 한 갑을 넣고 다니는데 이것이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대하여 이론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려면 체력이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앞길도 이러하고 천하의 일도 이러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은 곧 하나의 희생이며 지, 인, 용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면 해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해야 합니다. 충과 의를 다해 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이전편의 마지막에 더해 놓은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보면 할 수 있는 큰 용기가 있어서 남이 물에 빠지면 그를 구하기 위해 자기도 빠질 수 있어야 하고 남이 배고프면 함께 배고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정의 기본 정신입니다. 조금 빨리 했는데요. 여기서 위정 편을 마치고 다음 편에 제3편 8일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